아랫집 여자. 조남수 단편소설. 동이 트고 있었다. 창을 성큼 넘어선 햇살이 인간의 세계로 넌지시 스며드는 아침이다. 상수리 나뭇잎이 거의 다 떨어질 무렵이었다. 그녀가 떠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다. 그 가을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따끔거린다. 그녀가 살던 짙은 회색빛 지붕 위에는 습기를 머금은 뿌연 안개가 무리지어 움직인다. 주인은 고요하고 모든 사물은 희미하다. 안개 속에 그녀의 환상이 어른거린다. 긴 장대를 들고 사다리에 올라서서 페인트 칠하던 모습과 텃밭에서 모종을 심던 모습, 위태로운 축대에 올라서서 철쭉과 찌똥나무를 자르던 모습, 그녀의 여러 이미지가 스쳐 지나간다. 재미있잖아요. 하며 환하게 웃던 그녀가 지금도 기억난다. 그녀는 이곳에서 3년을 살았다. 영원한 약속은 없겠지만 영원한 기억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아침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맨 앞줄에 앉은 영실은 병권에게 특별한 아이였다. 영실의 애칭은 꼬맹이. 꼬맹이의 뒷자리에 앉은 병권은 갈래머리 영실의 뒤통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했다. 어린 시절 그 감정을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병권은 영실을 은근히 좋아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녀가 꼬맹이 영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심 놀랐다. 세상은 참 넓고도 좁았다. 영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는 척을 못했던 것은 병권의 못난 성정 때문이었다. 그녀가 이사를 간 후에 병권은 나가지 않던 초등학교 동창회를 2번 나갔다. 지금이라도 보게 된다면 내가 그 옛날에 코 칠칠이 병권이라고 말할 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병권은 영실을 생각하면 종종 추억의 부스러기들이 가슴 밑바닥을 훑고 지나갔다. 시골에서 살아본 적 없던 병권은 이른 나이에 전원 생활을 선택했다. 전원에서 사는 것이 하나의 로망이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승용차로 40에서 50분 정도 걸렸다. 그러던 병권은 남들보다 일찍이 퇴직했고 마땅한 일을 찾아보려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 병권은 한동안 사는 게 무의미했다. 은퇴한 동창 중에 몸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 건강을 지켜야 할 나이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어느덧 환갑을 넘긴 병권은 시간을 소홀히 보내지 않았다. 독서를 좋아하던 병권은 아랫집 여자처럼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다. 신강 코너에 있는 책을 대출해 오기도 하고 가끔 서울 나가는 길에 교보문고에 들러 책 냄새를 흠뻑 맡으며 서점을 둘러보는 재미도 있었다. 요즘은 소유의 종말이라는 외국 서적을 구입해서 틈틈이 읽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였다. 책을 읽다 바람을 쐬고 싶으면 발코니에 나가 앞산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크게 했다. 농길이 내려다 보이는 아랫마을에는 논밭이 있고 멀리 보이는 앞산에는 뭉게구름이 둥실 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야트막한 산을 바라보면 가끔 그녀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떠오르곤 했다. 넉넉히 2주 드릴게요. 대출계 직원이 말했다. 병권은
도서관에서 책을 3권 이상은 빌리지 않았다. 욕심을 내서 5권을 대출해 오면 빨리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랐다. 그녀도 도서관을 잘 이용하는 듯 했다. 밤늦게 그녀의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그녀가 독서하는 시간일 터이다. 그녀가 이사를 간 후에도 순간순간 그녀를 떠올렸다. 아쉬움이 그리움으로 변한 것일까? 병권은 손을 놓았던 서각을 다시 시작했다. 서각하기에 적당한 나무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미송 등이 있었다. 한동안 나무를 구하러 다녔다. 작업을 하다 보면 잡념이 없어질 것 같았다. 먼저 나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나무에 먹지를 대고 붓글씨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려 넣었다. 크고 작은 끌과 망치를 이용해 글씨에 각을 세운다. 바탕은 나뭇결을 살려 큰 끌로 적당히 쳐내서 자연스럽게 뜯기면 뜯기는 대로 효과를 냈다. 글씨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사포질해서 전체적으로 먹물을 10개 입혔다. 아크릴과 한국화 물감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혼합해 반복적으로 색을 올리면 의도치 않은 색깔이 나오기도 한다. 색을 입힌 나무판 위에 투명 혹은 무광 락화를 뿌려주기도 한다. 또 한 방법은 변압기에 기름을 마른 걸레에 묻혀 문질러주면 글씨가 선명하게 살아난다. 그녀의 승용차는 주차장에 늘 주차되어 있었다.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리고 외출할 법도 한데 움직일 줄을 몰랐다. 문화센터에 수강 신청을 해야 할까 하다 병고는 접수 시기를 놓쳐버렸다. 게으름을 부린 탓도 있지만 사람들과 부딪히는 피곤함을 덜려는 이유도 있었다. 코로나가 오기 전 취미 생활을 한답시고 쓸데없이 바빴다. 변이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뒤숭숭할 때 병권도 혼자 노는 것에 일성화된 지 오래였다. 시골에 산다고 해도 심심할 사이는 없었다. 봄부터 가을까지 할 일이 많았다. 한가한 계절은 겨울이지만 병권은 독서로 무료함을 달랬다. 그녀의 집은 병권의 집 바로 아랫집이다. 처음에는 승용차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대부분 아랫집 주차장은 비어 있었다. 그녀가 이사 올 때만 해도 출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인가 생각했다. 뭐 장사하세요? 하고 물어본 적도 있다. 그녀는 씩 웃으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장사해요 라고 했지만 병권은 이내 농담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병권은 여자들의 나이를 가늠하는데 젬병이었다. 잔주름이 별로 없는 그녀는 50대라 해도 믿을 것 같았다. 마을 모임에서 그녀가 병권과 같은 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집안에만 있어도 그다지 답답함을 못 느낀다고 했다. 병권도 마찬가지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별거 있나요? 맛있는 음식 해먹고 건강 챙기는 것밖에요. 라고 했지만 그녀도 마을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듯 했다. 사위는 어둠으로 고요했다. 가로등에 비친 나뭇잎은 음영을 들이운 채 작게 흔들렸다. 밤늦도록 그녀의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어둠을 더 어둡게 하는 빛의 힘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그녀가 도서관 앞에서 책을 서너 권 들고 서 있을 때 병권은 씩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던 기억이 난다.
병곤의 모습에 그녀는 싱긋 웃었다. 웃는 모습이 해맑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병곤은 새로 이사온 이웃을 대하는 정도의 관심이었다. 맛있는 음식을 그때그때 해먹는 것이 즐거움이라 했던 그녀는 남편의 건강을 무척 챙기는 듯 했다. 아내가 전기밥솥에 밥을 해놓고 며칠씩 먹는 것을 생각하면 병곤은 입맛이 있었다. 병곤은 틈틈이 이른 새벽 운동복 차림으로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어느 해와 같은 여름을 준비하는 봄이었다. 마을 길목에는 애기 똥풀, 벌개미치, 쑥부쟁이, 여러 가지 꽃들이 열병식을 하는 듯 도열해 있었다. 가로수로 심은 벚나무는 4월이면 하얀 꽃을 흐드러지게 피워 올렸다. 손톱만한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면 아, 이곳이 천국이로구나 생각했다. 병곤은 마을을 벗어나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걸었다. 아내는 귀찮다고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았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병곤은 부부가 착착 맞아서 살 수는 없을까 생각했지만 그것은 병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자연스레 떠오른 사람이 아랫집 그녀였다. 아랫집 여자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 상상을 했다. 그녀의 상냥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리는 듯 했다.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병곤은 자신의 행동이 뜬금없다 생각했다. 아니, 아랫집 여자라니? 아내와 그녀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녀의 맑은 미소는 병곤의 마음을 흔들었다.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남들과는 달랐다. 부사와 감탄사를 자주 썼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요? 잘했네요. 세상에, 멋지다. 정말, 아름답다. 라는 말은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말이었다. 그녀의 말이 간지러워 어떤 때는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 코를 벌렁거렸다. 마음속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은 그녀의 말은 병곤의 감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런 감정이 생길수록 병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기가 쑥스러웠다. 그것은 전적으로 병곤 혼자만의 생각이었다. 흑심을 품을 마음은 전혀 없건만 왜 그녀 앞에서 쭈뼛거리게 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 마음을 그녀가 알 리 없었다. 그녀가 다가와 말을 걸면 병곤은 긴장한 나머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자신의 행동에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다. 어쩌면 어색한 공기에 적응하려는 일종의 조건 반사였는지 모른다. 병곤이 이런 감정이 생기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아내의 탓도 있었다. 아내의 질투가 그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녀와 연관시켜 이야기를 들먹일 때면 아랫집 여자가 조금은 특별하게 다가왔다. 사람의 심리가 요상했다. 그녀의 집을 자주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병곤은 관음증 환자는 아니었다. 그녀가 눈에 띄면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다. 스스로 놀란 병곤은 아내의 무서운 얼굴을 떠올리며 서둘러 미소를 거둬들였다.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병곤은 자신의 정신 상태를 되돌아보았다.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머리에 약간의 오류가 생겼나? 의심이 들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녀가 자꾸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전원 생활에 서투른 영실은 물어보는 것이 많았다. 예를 들어, 철쭉나무는 언제 자르는 게 좋을까요? 꽃이 지고 나면 바로 자르는 게 좋습니다. 나뭇가지를 전지해 줄 때 어떤 가지를 먼저 잘라야 할까요? 우선은 아래로 늘어진 가지와 가지끼리 교차한 것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자르라고 병고는 말해 주었다. 과일나무는 하늘을 향해 기세 좋게 뻗은 가지를 잘라주어야 길을 낮출 수 있을 터이다. 물론 인터넷을 찾아보면 대충 알 수 있는 정보였으나 그녀는 전원 생활을 오래 한 병곤의 경험담을 들으려 했다. 그녀가 시루떡을 가지고 올라오던 날 알아봤어야 했다. 어딘지 모르게 낯익어 보였다. 병곤의 얼굴을 본 그녀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병곤을 뚫어지게 쳐다봤던 것도 같다. 참으로 세상은 넓고도 좁다. 병곤은 조개구이집에서 동작놈에게 들었을 때 내심 놀랐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꼬맹이 영실을 몰라보다니 자신의 우매함을 탓했다. 몇십 년이 흐른 지금 몰라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초등학교 시절 꼬맹이는 병건에게 유일한 친구였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기억도 난다. 세월이 흐른 지금 꼬맹이였던 그녀와 코 칠칠이 병건은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리 없었다. 병건은 어릴 때 코를 많이 흘렸다. 코 밑에 항상 누런 코를 달고 다녔다. 반 아이들은 코 칠칠이라고 놀려댔지만 꼬맹이 영실은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당차게 나섰다. 너희들 병건이 놀리면 가만 안 둔다. 영실은 화가 나면 굵은 쌍꺼풀이 눈꺼풀 속으로 말려 들어갈 정도로 눈을 크게 치떴다. 입은 야무졌다. 그럴 때마다 병고는 편이 되어주는 영실이 있어 외롭지 않았다. 병고는 부끄러움 타는 내성적인 아이였다. 학급 환경미화가 있는 날에는 만들어간 손걸레로 교실 바닥과 복도에 왁스를 바르고 광을 냈다. 반 아이들은 엎어지듯 엎드려 마룻바닥을 주르륵 밀고 다녔다. 엎어지고 젖혀지고 돌이켜보면 즐거운 추억이었다. 어느 반이 가장 광을 잘 내는지 시합할 만큼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다. 환경미화에서 1등을 하면 환호성을 질렀다. 맛있는 빵을 먹고 톡 쏘는 음료수를 마셨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병고는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다. 어머니는 과일 장사를 하셔서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셨다. 영실은 항상 손걸레를 2장 만들어 왔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병권에게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책상 밑으로 슬그머니 건네주었다. 어릴 적 꼬맹이는 정이 많고 당찬 아이였다. 병권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키가 훌쩍 자랐다. 그녀는 지금도 아담하다. 또 생각나는 것은 급식으로 우유와 노란 옥수수 빵이 나오던 시절 TV가 있는 집이 드물었다. 유일하게 TV가 있는 곳은 만화 가게였다. 아이들은 만화를 보고 티켓을 모았다. 10장만 모으면 만화 가게에서 TV를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땀 냄새가 나는 좁은 공간에 촘촘히 들어앉아 TV를 보았다. 자리를 잡은 꼬맹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병권에게 손짓했다. 자리를 비집고 앉았던 기억이 난다. 병권은 그때를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꼬맹이라는 사실을 안 뒤부터 틈틈이 추억의 현장으로 병권을 불러들였다. 희미해진 기억이 저절로 부풀어 올라 코를 훌쩍거렸다. 분명 반가운 그녀인데 병권은 자신이 코 칠칠이 병권이라고 선뜻 말하지 못했다. 동창놈에게 갑작스럽게 들었던 말을 소화시키기에는 시간이 걸렸다. 아랫집 그녀와 꼬맹이 영실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혼선이 일었다. 아내는 그녀와 말을 섞는 것을 무척 싫어했다. 그녀가 초등학교 동창이라 하면 더더욱 병권을 괴롭힐 것만 같았다. 아내는 눈치가 빨랐다. 아랫집 영실과는 상관없이 병권 혼자만의 감정이었을 뿐인데 어디에서 아내에게 포착되었는지 아리송했다. 질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아내와 병권은 각방을 쓴 지 오래였다. 아내가 원해서였고 아내의 불면증 때문이었다. 병권은 여자 냄새를 맡고 싶을 때 침대에서 뒤척이다 위스키를 거푸 마시고 잠을 청했다. 아내는 마음을 내려다가도 영실을 보게 되면 질투의 화신이 되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사고의 위험이 있는 언덕, 특히 코너에서는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병권이 사는 마을은 가파른 야산을 개발해 조성한 전원주택 단지다.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곳에는 집이 한 채도 없었다. 젊은 나이에 전원에 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병권은 우산을 쓰고 아내와 함께 이곳을 찾았다. 비를 머금은 풀잎은 가느다란 바람을 타고 살아 움직였다. 아내는 수도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투덜거렸다. 아내를 설득해 집을 짓고 이사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 청명한 새소리에 잠이 깼다. 은은한 햇살이 창문 앞에 와 있었다. 투명한 햇살이 눈이 부셨다. 비온 뒤 산 중턱에 걸린 물안개는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리며 몽환적인 전경을 연출했다. 드문드문 집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제 오래된 마을은 나무들이 울창하다. 나무에 가려진 그녀의 집이 부분적으로 내려다 보인다. 그녀의 남편은 가끔 병권에게 SOS를 쳤다. 그는 병권보다 나이가 많고 회사의 중력으로 퇴직한 점잖은 사람이었다. 전 선생, 지금 뭐 하나? 잠시 내려와 나무 한 그루만 잘라주게. 취미로 서각을 하는 병권에게는 여러 가지 공구가 있었으므로 전기톱으로 자르면 단 몇 초면 자를 터이다. 병권이 이곳에 산 지가 20년이 되어가니 심은 묘목이 고목이 되었다. 그녀가 이 동네로 이사올 무렵 병권의 집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녀의 집은 큰 나무들에 가려졌지만 정원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있었다. 시루떡을 가지고 올라오던 날도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의아했지만 병권도 어디서 본 듯한 얼굴에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한 점은 가끔 병권의 꿈속에 그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모를 일이었다.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정한 연인이 되어 데이트도 했다. 어떤 때는 침대에서 그녀를 끌어안고 있는 낯뜨거운 장면도 연출되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꿈속에 휩싸여 설레이기도 했다. 아랫집 여자한테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잠에서 깨어나서도 이것이 도무지 무슨 감정인지 알 수가 없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뒤통수를 극적였다. 그런 날은 아내의 눈을 쳐다볼 수 없었다. 꿈은 어디까지나 꿈이려니 생각했으나 문제는 그녀와 마을에서 마주치면 꿈이 슬그머니 소환된다는 것이다. 그녀의 집은 벽돌로 지어진 집이었다. 아담하고 편백나무로 펜스를 두른 듯한 정원에는 꽃과 나무들이 심겨 있었다. 돌로 쌓아 올린 축대에는 담쟁이들이 기어올랐다. 그녀는 남편이 큰 수술을 받아 요양차, 공기가 좋은 시골살이를 하러 온 것이라 했다. 저희 남편은 선비라 아무것도 못해요. 일머리도 없고. 그녀가 말할 때 병권은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도 병권을 쳐다보았다.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눈길을 피했다. 그녀가 어색한 듯 딴청을 부렸다. 병권도 쓰고 있던 모자를 매만졌다. 어디서 보았을까? 그녀의 남편은 어지럼증이 있었다. 봄이 무르익고 철쭉꽃이 다 질 무렵 철쭉과 지똥나무를 자르는 일도 그녀가 도맡아 했다. 축대에 올라서서 나무 자르는 것을 보면 위태로움을 느꼈다. 당장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병곤이 앞장서서 도와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 날 아내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내려가서 그 집 일을 도와주면 죽을 줄 알라고 집안에 공기를 뒤흔들었다. 아내의 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병권이 일찍 퇴직하면서부터였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내는 이빨을 드러냈다. 예민한 아내의 말에 병권은 눈을 희번덕였지만 괜히 아내의 심사를 건드려서 좋을 건 없었다. 매실나무에 하얀 꽃이 지고 열매가 달리는 시기였을 것이다. 그녀가 그녀의 남편과 정원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아내가 외출한 터라 병권은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고 내려갔다. 그녀의 남편은 꽃삽을 들고 있었고 그녀는 큰 삽을 들고 있었다. 그녀가 남편에게 면박을 주고 있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녀가 건강치 못한 남편에게 면박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가끔 원망이 섞인 말투에서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잘 하라는 것일 터이다. 병권은 호랑이 같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껌뻑였다. 죽을 줄 알라는 아내의 말이 불현듯 떠올라 몸서리를 쳤다. 꽃삽으로 언제 일을 해요? 그녀는 남편에게 목청을 높이려다 병권을 보고 멈칫했다. 날씨가 차가워요. 빨리 들어가 조끼 입고 나오세요. 하고 남편의 건강을 챙겼다. 5월 초순의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그렇다고 그녀는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다. 독특한 점은 그녀의 불만이 가끔 코믹하게 포장된 에피소드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녀의 남편을 모욕하거나 웃음거리를 만들지는 않았다. 그때도 병권은 그녀의 웃음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큰 삽으로 흙을 몇 사만 푸면 될걸. 저 양반 꽃삽으로 하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녀는 입꼬리를 한껏 올리고 까르륵 거렸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남편의 흉이 묻히는 순간이었다. 일머리가 없다는 말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녀가 가끔 말을 하다가 장난기 있게 눈을 깜빡인다는 거였다. 그때 이미 그녀는
코 칠칠이 병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흙은 뭐 하시려고요? 병곤이 물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조그만 웅덩이가 파여 있었다. 크고 작은 돌멩이 몇 개가 들어가 있었다. 장마가 오기 전에 보수를 하고 다른 데서 잔디를 떼어 이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흙 몇 사 퍼다주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병곤은 삽을 받아들 때 그녀와 손끝이 살짝 스쳤다. 잠깐 감정의 틈이 일었다. 출처 없는 뿌연 덩어리가 병곤의 머릿속을 잠식했다. 병곤은 서둘러 부삽을 들고 그 자리를 떴다. 그날도 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잔디는 아직도 초록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정원에서 누렇게 변한 솔잎을 갈고리로 긁고 있었다. 그녀도 보였다. 병곤은 운동화를 신고 타박타박 걸어서 내려갔다. 전 선생님, 물어볼 것이 있어요. 그녀는 병곤을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보일러실 쪽으로 안내했다. 보일러실 바닥에서 판넬이 약간 들떠 있었다. 작년 여름 장맛비로 고생했던 모양이다. 철물점에 가면 작은 시멘트 한 봉이면 해결된다는 말에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저 환한 얼굴은 어디에서 봤더라?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우선 보일러실에 시멘트를 개어 바르고 데크에 오일 스텐을 칠하고 다음은 벽돌과 벽돌 사이 크랙간 부분에 외장용 실리콘을 쏘고 집 외부에 발수제를 바른다는 것이다. 일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하며 그녀는 눈을 또 깜빡였다. 그럴 때마다 굵은 쌍꺼풀이 속으로 말려 들어갔다. 놀이 삼아 하는 거예요. 운동도 되고 재밌잖아요. 그녀는 남편을 힐끔 쳐다보며 코를 찡긋거렸다. 그런 일들은 전문가를 부르셔야죠. 병곤이 말했지만 사실 소소한 일은 고쳐가면서 사는 것이 전원 생활이었다. 병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녀와 몸이 약한 그녀의 남편이 하기에는 힘에 부칠 터이다. 하실 수 있겠어요? 병곤은 되물었다. 전에 자신이 메워준 웅덩이에는 그녀가 깔끔하게 잔디까지 떼어다 덮어놓았다. 그럼요, 못할 거 없어요. 시작하면 하는 거죠. 시험시험 하면 돼요. 누가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일 만들지 말고 나중에 일하는 사람 불러. 그녀의 남편이 갈고리로 걸어모은 낙엽을 바구니에 쓸어 담으며 말했다. 집에서 두 사람 멍 때리고 있으면 뭐해요? 그녀는 남편을 달래듯 부드럽게 말했다. 이상건축이라는 유튜브 채널은 건축 자재나 소소하게 집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채널이다. 병곤은 필요한 정보는 그곳에서 얻었다. 병곤은 자신이 들어가는 채널에 그녀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다. 병곤은 가명으로 댓글을 달았고 그녀는 실명으로 댓글을 달았다. 병곤은 아랫집 여자의 실명을 보고도 그녀가 꼬맹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을 달았다. 샌드위치 판넬과 벽 사이에 틈새가 생겨서 바람이 들어와요. 메꿈용으로 무엇이 적당할까요? 물으면 유튜버는 우레탄 폼을 쓰라고 답을 했다. 벽돌 사이에 크랙 보스제는요? 하고 물으면 마페이 AC510이나 방수용 실리콘도 가능하다고 했다. 병곤도 그 제품을 써본 적이 있었다. 저도 써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비슷한 성능의 제품
테라코 T1 카트리지 제품도 좋습니다. 병건은 그녀에게 답글을 달았다. 한번 써봤던 제품이라 자신있게 권했다.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네요. 하면 그녀는 웃는 표시를 달았다. 병건도 모니터를 향해 음흉스럽게 웃었다. 금방 내린 쌉싸름하고 새콤한 커피가 혀끝에 와 닿는다. 높은 언덕에 자리한 병곤의 집은 사계절의 풍경을 언제나 볼 수 있었다. 가을이면 알록달록한 단풍이 아름답다. 겨울이면 눈 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엄동설안의 나뭇가지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서리꽃은 병곤의 외로움을 보상해준다. 전원이라는 곳은 번잡한 도시와 다르게 마음은 여유롭다. 햇빛은 따사롭고 흙은 부드럽다. 도시를 탈출했다는 만족감도 있다. 그러나 다 좋을 수는 없었다. 때로는 고요하고 적막해 무료감이 뒤따랐다. 멀리 눈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 있어도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도 하나의 이정표인 양 반가웠다. 고요한 화폭 속에 그림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장마철에는 어디가 새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풀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낙엽이 지는 계절에는 낙엽이 질 때까지 비질을 해야 하고 눈이 오는 겨울에는 마을 사람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차량 통행을 위해 눈을 쓸어야 한다. 멍 때린다는 거. 병곤은 가끔 멍 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들고 푹신한 소파에 앉는다. 통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앞산은 언제 보아도 사색에 적게 한다. 한동안 이사간 그녀를 생각하며 하늘과 맞닿은 산의 능선을 더듬었다. 산 능선에는 언제나 꼬맹이 영실이 있었고 그녀가 있었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인데 병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리움이라 규정지었다. 대상 없는 그리움이 영실에게로 옮겨갔다. 아릿한 감정의 그리움을 잊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옛 애인을 그리워하듯 가슴앓이를 했다. 어딘가 살고 있을 그녀를 생각하며 병곤은 오래오래 산능선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사 가기 한 달 전 끌려가듯 나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야 병곤아, 그 꼬맹이 너 알지? 미숙이가 그러는데 영실이가 그쪽 동네에 산다더라. 동창이 말해주었다. 누구? 고개를 갸웃거리던 병곤은 불현듯 한 사람이 떠올랐다. 설마. 들어올리려던 술잔을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아랫집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미숙은 동창의 아내이자 영실과 같은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조개 모듬 냄비에서는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고 있었다. 살아 움직이듯 하는 조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동안 벙어리 냉가슴이었던 병곤은 영실에게 말을 안 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미적거리는 사이 동창에게 들은 지 한 달이 훅 지나갔다.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고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갑작스레 이사를 갈 줄이야. 금나무 주변에는 텃밭도 잔디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다. 나무들은 키가 크고 굵어져서 전지하는 것조차 부담스럽다. 얼마 전에도 아깝지만
나무 몇 그루를 밑둥까지 싹 베어버렸다. 텃밭 옆에 고목이 된 벚나무가 있었다. 올 텃밭 농사는 망쳐버렸다. 햇볕을 찾아 심은 오이와 고추는 아쉽지 않게 수확했다. 낙엽이 떨어지고 내년 봄을 기약하며 병고는 월동 시금치 씨앗을 뿌릴 생각이다. 씨앗은 여름 시금치 씨앗과 모양이 다르다. 삼각 모양으로 가장자리가 뾰족하다. 초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영실은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 새싹처럼 병권에게 옹기를 심어주고 떠났다. 작년 봄이었을 것이다. 여보, 내일은 벽돌 크랙간 부분에 실리콘을 쌓아야지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에게 어지러움증이 있는 남편은 대꾸도 없었다. 별거 아니야. 당신은 잔심부름만 해주면 돼. 내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달라는 것만 집어주면 된다니까. 그녀가 계획한 대로 공사는 진행되었다. 2인 1조는 일의 능률을 높인다. 작업하는 사람이 일일이 사다리에서 내려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 전에 그녀가 3발짜리 알루미늄 사다리를 사오는 것을 보았다. 가볍긴 하지만 뒤뚱거려서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터이다. 작업의 기본은 먼저 먼지를 털어내는 거야. 유튜브 채널에서 들어본 듯한 말이었다. 병권은 혼자 슬그머니 웃었다. 틈새에 물을 충분히 뿌리고 시멘트를 발라야 해. 병권은 속으로 또 웃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조곤조곤 설명했다. 그녀는 시멘트 바르는 것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데크에 올리브 오일 스텐을 발랐다. 먼저 살던 주인이 칠했던 연두색 위에 올리브 오일 스텐은 훨씬 고급스러웠다. 그녀의 남편도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두 사람은 일에 자신감이 붙었다. 매일같이 집 외관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유튜브에 재밌잖아요 하고 웃는 댓글을 달았듯이 재미있게 일을 하는 것 같았다. 일꾼을 부르려면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었다. 사람 구하기도 어려웠다. 병권도 연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지만 인건비로 목돈을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작업이 힘들면 하루 거르고 그 다음 날 어김없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 매일 작업을 하는 그녀를 보며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나 궁금해질 정도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병권은 아내의 눈을 피해 슬며시 아랫집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가 긴 장대를 들고 데크에서 서성거렸다. 롤러에 장대를 끼우는 듯 했다. 발수제를 바르려는 듯 했다. 발수제를 바르려면 먼저 곰팡이 난 곳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내고 며칠 동안 충분히 말려야 한다. 두 사람은 2말짜리 큰 페인트통을 들고 와서 뚜껑을 여느라 쩔쩔매고 있었다. 내려가서 당장이라도 뚜껑을 열어주고 싶지만 아내가 도끼 눈을 뜨고 있으니 내려갈 수도 없었다. 옆에 있는 꼭지를 잡아 옆으로 제치면 될 터이다. 드디어 뚜껑이 열린 듯 했다. 병고는 내려다보며 희쭉 웃었다. 허드레 차림을 한 그녀는 꼬무니 바지를 입고 팔에는 토시를 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꼈다. 고글까지 쓴 것은 이색적이었다. 고글까지? 병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데크 난간에 매달려 아랫집을 지켜봤다. 마스킹 테이프로 데크에 펼쳐진 비닐에 고정을 시켰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병권은 그녀가 사다리에 올라 팔을 쭉 뻗어 올리거나 고개를 뒤로 한껏 젖힐 때 위태로움을 느꼈다. 사다리를 이동하는 것은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래도 정확성을 기해 그녀는 알루미늄 사다리를 고정하려는 듯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병권은 그럼 안심한다는 듯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빨판에 액체를 떠서 담는 듯 했다. 그녀가 빨판에서 롤러를 적셔 장대를 높이 치켜들었다. 줄줄 흐르는 발수제가 당황스러웠던지 사다리에 올라선 그녀는 들어 올리다 말고 멈칫했다. 병권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가 재빨리 아래로 흘러내리는 발수제를 롤러로 받아냈다. 금방 적응하는 듯 했다. 장대에 달린 롤러를 꼭대기까지 치켜 올려 부드럽게 발랐다. 영실은 롤러에 힘을 주어 세게 바르면 발수제가 공중에 튄다는 것을 감지한 모양이다. 꼼꼼하게 발라나갔다. 벽돌집은 3년에 한 번씩 발수제를 칠해줘야 집의 수명이 오래간다. 작년에 병권도 코팅 역할을 해주는 발수제를 발랐다. 이 나이에 여자가 발수제까지 바르면 사람들이 그악스럽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녀가 물었을 때 너무 애쓰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병권은 멋지다고 대답했던 것이 기억난다. 병권은 그녀가 떠나고 아직도 마사토가 남아있는 공터를 내려다본다. 그녀의 남편이 받아놓은 마사토였다. 그녀의 남편은 필요할 때마다 마사토를 양동이 같은 페인트통에 담아 날랐다. 덕택에 병권도 흙이 필요하면 퍼다 썼다. 흙을 매일 조금씩 나르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보며 병권은 미련한 자가 태산을 옮긴다라는 결코 미련할 수 없는 우공이산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버스락거리며 가랑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간혹 아랫마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던 그날처럼 산책길을 거닐고 들어온 병권은 데크에 떨어진 낙엽을 쓸려고 쌀이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낙엽은 가로수로 심은 벚나무와 상수리 나뭇잎이다. 잎이 널쩍하고 넝쿨 식물인 치 깊은 여간 골치 아픈 것이 아니다. 낙엽이 다 떨어질 때까지 쓸고 또 쓸어야 한다. 낙엽은 감당할 수 없이 떨어진다. 어느덧 그녀가 이사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녀가 이사가던 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다. 그때 전 선생 그동안 고마웠소. 남편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운전석에 올랐다. 승용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권은 그녀의 승용차 트렁크에 손을 얹고 몇 걸음 쫓아갔다. 이별이라는 슬픔이 엄습했다. 병권은 사라져가는 승용차를 멀거니 바라보며 옹얼거렸다. 잘 가요, 영실이.